공포 미스테리 춘주입니다. 혹시 자취하는 분들 있으세요? 저도 자취 오래 했는데 방 구할 때 진짜 싼 매물 딱 나타나면 있잖아요. 일단 마음이 확 끌리긴 해요. 주변 시세 절반도 안 되는데 조건도 나쁘지 않고 뭔가 찜찜하긴 한데 그냥 보러 나가볼까 싶은 그 마음 있죠? 근데 오늘 사연을 보시게 되시면 그 마음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일본 이 채널 오컬트 게시판에 올라온 실화 괴담인데요. 일본 공포 커뮤니티에서 꽤 오래 회자됐던 사연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당신은 집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쉴 수 있는 곳? 근데 말이에요. 가끔 집이 먼저 당신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딱 1년 전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지금도 가끔 밤에 잠 못 자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때 저는 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수산물 회사에 겨우 취직이 되었는데 출근 시간이 새벽 3시였어요. 새벽 3시, 밤 11시에 자도 2시간밖에 못 자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생선 냄새 밴 작업복 입고 캄캄한 새벽에 혼자 전철 탈 때 그 기분, 설명이 잘 안 되죠. 세상이 나만 빼고 다 자고 있는 것 같은 그 고립감이. 그래서 어떻게든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서요. 그날도 근처 슈퍼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는 골목을 지나다가 눈에 뭔가가 들어온 겁니다. 전봇대에 붙어있는 낡은 종이 한 장. 손으로 직접 쓴 것 같은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입주자 모집, 보증금 없음, 사례금 없음, 월 25,000엔. 25,000엔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 금액이면 말이 안 돼요. 근처 원룸이 최소 6만엔은 합니다. 보증금에, 사례금에, 중개 수수료까지 붙어서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달 25,000엔. 이상하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속삭였습니다. 근데 더 크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아, 이거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르르르르르, 뚜르르르르, 3번, 4번, 5번. 그러다가 갑자기 뚝 연결이 끊겼어요. 뭐지? 했는데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방금 제가 건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광고지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그러세요? 집 보러 오실래요? 언제가 좋으세요?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굉장히 신사적이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싹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로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자다가 깼습니다. 처음엔 그냥 배가 좀 이상한가 싶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배를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구급차를 불렀어요. 급성 위장염이었대요. 병원에선 한 달 입원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그 자리에서 잘렸어요.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죠. 그때는 그냥 운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집에 두고 온 핸드폰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이상하게 뭔가 불안한 겁니다. 근거도 없이. 엄마한테 부탁해서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병실 안에서는 못 쓰니까 복도로 나와서 전원을 딱 켰는데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30건. 30건이었어요. 통화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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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전부 집주인이었어요. 같은 날 같은 번호 30번 음성 메시지도 남겨 있었습니다. 들어봤더니 땡땡씨, 어떻게 된 겁니까? 땡땡씨,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집이니까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이상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약속을 어긴 건 맞으니까요. 일단 전화를 했어요. 저 입원을 하게 돼서요. 일도 그만두게 됐고 이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럼 퇴원하시는 대로 집 보러 와주세요.
아니요,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정말 좋은 집입니다. 됐어요. 그럼 다음에 뵙죠. 뚝. 전화를 끊은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매일, 아침에도, 점심에도, 밤에도. 처음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 다음엔 차갑게 끊었습니다. 또 그 다음엔 아예 안 받았어요. 새벽 2시에도 왔습니다. 수신 거부를 걸었어요. 똑같은 번호로 왔어요. 그것도 차단했어요. 이번엔 또 다른 번호로 왔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번호가 달랐어요. 공중전화에서도 왔습니다. 이제 공포가 생겼어요. 그 신사적인 목소리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전화가 올 때 저도 모르게 받아버렸어요. 그만 좀 하세요. 보기만 해도 좋으니 한 번만 와주세요. 보기만요? 네,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제가 선택한 게 이상한 건 아니었을까요? 다음날 낮에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낡고 후진 집이길래 하고 갔는데 예뻤어요. 오래된 건물이라는데 전혀 낡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손질이 잘 된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주변 건물들이랑 어울리지 않게 거기만 유독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땡땡씨입니까? 뒤를 돌아봤더니 TV에서 봤을 법한 품위 있는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흰머리에 정장 차림, 목소리도 얼굴도 전화로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신사적이었습니다. 일부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며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만엔이었습니다. 교통비래요. 백수한테 만엔이면 잠깐 하면서 경계가 풀렸어요. 솔직히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진짜로 좋았어요. 넓고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구조였습니다. 이 집이 왜 이 가격이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어느새 저는 이 방에서 자는 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집이 좋죠? 현관에 서 있는 집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좋네요. 근데 저는 지금 일도 없고 돈도 없어서요. 돈은 됐습니다. 네? 그냥 여기서 살아주세요. 이 집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한 것 같으니까요. 집이 저를 마음에 들어했다고요? 집주인을 봤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그 신사적이고 차분하던 눈이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인형처럼요. 진짜입니까? 여기서 살아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요. 입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돈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집주인이 부들부들 떨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집주인 바로 뒤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젖어서 달라붙은 길고 검은 머리카락, 시커멓게 변색된 피부, 진흙이 범벅된 하얀 옷, 그리고 얼굴에 눈이 없었어요. 코도 없었습니다. 매끈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가까워지는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안 움직였습니다.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 어둠 속에서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한청도 아니에요. 분명히 또렷하게. 같이. 저는 반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현관으로. 문으로 쓰러진 집주인을 뛰어넘어서 손잡이를 잡았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잠금 장치가 안 풀렸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뛰쳐나온 순간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 눈도 코도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배웅하듯, 저를 비웃듯. 저는 그냥 달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큰 도로까지 나와서 지나가던 택시를 잡았습니다. 네, 어느 병원으로 모셔드릴까요? 네, 병원이요? 구급차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세요? 전 괜찮아요.
그야 피투성이인 여자아이를 업고 계시니까요. 나중에 그 아파트를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있었어요. 같은 주소, 같은 물건. 근데 매물 정보는 월 6만 엔에 보증금 6만 엔이었습니다. 전단지에 써있던 2만 5천 엔이 아니었어요. 집주인 번호로 전화했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장난 전화 착착해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집주인 목소리로 남겨져 있던 그 메시지들 전부 없었어요. 대신 아주 작은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소근소근, 중얼중얼.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였어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어보고서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빨리 와. 같이 살자.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 입원, 그 갑작스러운 복통. 그게 바로 단순한 위장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 전봇대 앞에 서서 하루를 걷던 순간부터 이미 뭔가가 시작된 건 아니었을까요? 좋은 집이었습니다. 진짜로. 그 집이 저를 원했고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전봇대의 전단지도 집주인의 목소리도 그 30통의 전화도 전부. 오늘 혹시 이상하게 저렴한 매물 광고 보셨나요? 제발 그냥 지나치세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 나오는 장면보다 그 입원 장면이 더 무섭더라고요. 전화 한 통 했을 뿐인데 그날 밤 바로 복통의 구급차. 막 일까지 잘리고 그러잖아요. 왜 보통 좀 이제 귀신 같은 거나 이런 게 어떤 좀 씌었을 때 아니면은 귀신의 손을 탔을 때 좀 주변 상황들이 변화가 생긴다든지 사람들하고 관계가 멀어진다든지 아니면 멀쩡하게 다니고 있던 직장이 잘린다든지 이런 경험들 좀 있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 자체가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냥 우연이라고 막 보기엔. 그리고 마지막 택시기사 멘트. 아무것도 없는데 피투성이 여자아이를 업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조금 더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연 좀 어떠셨나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좀 이상하게 너무 싼 매물, 너무 싼 집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치세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무서운 공포 실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